새벽 5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30해 넘게 반찬 가게를 하다 보니 몸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쌀을 씻고 불을 올려놓고 김치 냄비에 불을 붙입니다. 창문을 열면 찬 공기가 쑥 들어오죠. 그때 나는 그 냄새가 참 좋아요. 고춧가루 냄새, 마늘 냄새, 새벽 공기 섞인 그 냄새. 오늘도 잘 버텨보자. 속으로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힘들다 하지만 우리 세대도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 병수발, 아이들 키우고, 가게 지키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환갑을 넘겼죠. 그래도 손님들이 순자씨 반찬은 맛있다 하면 그 말 한마디에 피곤이 싹 풀렸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콩나물 다듬고 깻잎을 재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죠. 그대는 나의 인생. 흥얼거리면서 반찬을 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조금 어지러웠어요. 아이고, 어제 잠을 좀 못 잤나?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근데 다음 순간 세상이 휙 돌아가더니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눈앞이 하얘졌고 귀에서는 멀리서 웅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그리고 아무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 위였어요. 머리가 띵하고 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옆에는 딸이 울고 있더군요. 엄마,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까지 물었어. 그 말 듣는데 숨이 턱 막혔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순자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전증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뇌전증이요? 간질, 그건 어린애들이 걸리는 병 아닌가요?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은 간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뇌전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뇌의 전기 신호가 과하게 흘러서 생기는 겁니다. 그날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멀쩡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생긴 걸까? 옆 병상에 있던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나도 그거 있어. 나이 들어서 뇌졸중 앓고 난 뒤에 생겼다더라. 그 말을 듣는데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었죠.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얼굴이 이제 병이 있는 얼굴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겉으론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몸은 멀쩡한데 머릿속 어딘가에서 언제 폭풍이 터질지 모른다는 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혹시 또 쓰러지면? 혹시 가게에서 손님 앞에서 발작이 나면? 그날 이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봤어요. 혹시 내가 이상하게 보이나 눈빛이 다르진 않나? 그렇게 불안했어요. 누가 괜찮냐 물어보면 괜히 울컥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병을 무서워만 해선 안 된다는 걸요. 내가 겪는 걸 알아야 두려움을 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좋아. 병이면 어때? 난 여전히 나고 내 인생은 계속된다. 그렇게 속으로 말하면서 다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예전처럼 김치 냄새가 퍼지고 손님이 들어오고 내 일상이 돌아오길 바라면서요. 퇴원 후 며칠 동안은 멍했어요. 병원에서는 뇌전증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무섭게만 써 있고 괜히 겁이 났어요. 며칠 뒤 진료를 받으러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용히 제 눈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 뇌전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어른한테도 심지어 노인분들께도요. 선생님은 뇌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뇌에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갑자기 폭주하면 몸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제어되지 않게 돼요. 그게 바로 발작이에요. 그럼 정신이 이상해지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정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전기 신호가 잠깐 불안정해지는 것뿐이에요.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엔 무서움이 남았어요. 언제 또 발작이 올까? 혹시 혼자 있을 때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선생님은 제게 노트 한 권을 권했어요. 하루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잠은 잘 잤는지, 약은 제때 먹었는지, 몸이 이상하진 않았는지. 그게 발작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작은 수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침엔 약 복용 완료, 점심엔 컨디션 보통, 밤엔 조금 어지러움 이렇게 적었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었는데 나중엔 그게 큰 힘이 됐어요. 며칠 뒤 병원 대기실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나도 뇌전증이야. 예전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거든. 그 뒤로 가끔씩 발작이 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의사 선생님이 덧붙이셨어요. 뇌전증은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젊은 분들은 유전이나 발달 이상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이나 혈관 변화로 생깁니다. 때로는 아무 원인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내가 잘못해서 생긴 병이 아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혹시 이상하게 볼까? 간질이라는 말로 오해할까? 그래서 처음엔 가족한테만 말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손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순자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파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을 할까 하다가 그냥 말했어요. 저 뇌전증이에요. 요즘 치료 중이에요. 그랬더니 손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병도 요즘은 약으로 다 잡는다던데요. 순자 씨는 강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엔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 많구나. 혼자 두려워했던 시간들이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적었어요. 이 병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 병은 나를 더 알아가게 해주는 시간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 뒤로 저는 병원에 다닐 때마다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뇌전증은 나을 수 있나요? 선생님은 대답하셨죠. 많은 분들이 약으로 잘 조절됩니다. 꾸준히 치료하고 생활을 조심하면 발작 없이 평생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희망이 보였어요. 완치라는 단어보다 잘 지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죠. 뇌전증은 병이지만 그 병을 통해 내 몸을, 내 하루를,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이 병을 내 적이 아니라 내 안의 신호등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내 몸이 보내는 경고등이자 내 삶을 천천히 살라는 메시지 같았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의사 선생님은 작은 약 봉지를 제게 건네셨어요. 하루 2번 꼭 시간 맞춰 드세요. 이 약이 순자 씨의 뇌 전기 신호를 안정시켜 줄 겁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어요.
전기 신호를 안정시킨다. 뭔가 기계 부품을 고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낯설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달력을 꺼내놓고 약 먹는 시간을 표시했어요. 아침 8시, 저녁 8시, 휴대폰 알람도 맞췄어요. 이제 내 하루는 이 두 알의 약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이상했어요. 머리가 멍하고 온몸이 무겁고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어요. 손님 앞에서 깜빡 조는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괜히 창피해서 요즘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고 웃어넘겼죠. 밤엔 또 반대로 잠이 안 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상하게 입안이 말랐어요. 거울을 보면 얼굴빛이 누렇게 변한 것 같았어요. 이거 약 때문인가? 의심이 들었죠. 병원에 가서 말했어요. 선생님, 약 먹고 나서 너무 졸려요. 입도 마르고 어지러워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약마다 부작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절대 임의로 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너무 무섭게 들렸어요. 끊으면 안 된다 그럼 평생 먹어야 하나? 그날 밤 약통을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조그만 알약이 내 인생을 바꿔버렸네. 손끝이 떨렸어요. 약을 먹을 땐 살고 싶어서 먹는데 먹고 나면 또 두려워요. 다음날 가게에 갔더니 이웃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어디 아파요? 순간 망설였어요. 그냥 감기라고 할까? 하지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 뇌전증이래요. 지금 약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잠깐 놀라더니 이러시더군요. 에이, 요즘 그런 거 다 약으로 조절된다잖아요. 순자 씨처럼 성실한 사람은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달랐어요. 그거 간질이라며? 무섭다던데.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괜히 눈물이 났어요. 집에 돌아와 약을 손에 쥐고 생각했어요. 이 약이 나를 살리는 건지 나를 가두는 건지 모르겠다. 그때 문득 TV에서 한 말이 떠올랐어요. 병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 마음속에 툭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무섭긴 해도 이 약은 내 동반자야. 이 알약 덕분에 내가 하루를 살잖아. 그날 이후로 저는 약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부작용은 여전히 있었어요. 가끔은 손이 떨리고 가끔은 머리가 띵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일기장에 적었어요. 오늘 조금 어지러웠지만 쓰러지진 않았다. 괜찮다. 그 한 줄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피 검사를 받았어요. 약이 몸에 잘 맞는지 확인하는 거라더군요. 선생님이 결과를 보시곤 미소 지으셨어요. 아주 좋아요, 순자 씨. 꾸준히 잘 드셨네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제야 정말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었어요. 약은 결국 사람의 인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꾸준히 먹는 거. 그게 제일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이제는 약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작은 알약이 내 삶을 붙잡아 주니까요. 예전엔 병을 숨기려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는 뇌전증이에요. 하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줄은 예전에 나도 몰랐어요. 약을 먹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말했죠. 순자 씨, 뇌전증은 생활이 치료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쉬느냐가 이 병의 절반을 좌우한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전엔 새벽 3시, 4시까지 반찬을 만들곤 했죠. 하루라도 더 팔아야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제는 밤 10시면 무조건 불을 꺼요. 잘 자는 게 약보다 낫다는 말이 이제는 진짜로 이해돼요. 수면이 부족하면 그 다음날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잠깐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발작의 그림자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젠 잠을 미루지 않아요. 피곤하면 그대로 눕습니다. 일은 내일 해도 되니까요. 커피도 끊었어요. 전엔 하루에 3잔씩 마셨는데 이제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바꿨어요. 처음엔 맛이 밋밋했지만 이젠 그 고소한 향이 더 좋더라고요. 몸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요. 술도 완전히 끊었어요. 친구들이 한 잔쯤 괜찮겠지 하지만 그 한 잔이 발작을 부를 수도 있대요. 그 말 듣고 나서 바로 그만뒀어요. 이젠 모임에서도 나는 약 때문에 술 안 마셔요 하고 당당하게 말해요. 숨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았어요. TV도 너무 늦게 보지 않아요. 깜빡이는 화면이나 화려한 조명은 가끔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거든요. 특히 밤엔 밝은 화면이 눈에 자극을 준대요. 그래서 이젠 조용한 음악을 틀고 하루를 마무리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규칙성이에요. 아침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약을 먹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요. 식사도 가능한 한 정해진 시간에 해요. 이 작은 습관들이 뇌를 안정시키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가끔은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어요. 오늘은 또 괜찮을까? 혹시 가게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럴 땐 깊게 숨을 쉬어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심장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제 나름의 방법이에요. 예전엔 이 병은 나를 약하게 만들 거야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예요. 이 병 덕분에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거든요. 내가 피곤한지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이제는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발작을 막는 건 약만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안정될 때 그게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천천히 나답게. 예전엔 빨리 많이 열심히만 외쳤는데 이제는 천천히가 제일 좋아요. 요즘은 병 때문에 쉬는 날도 있어요. 가게 문을 하루쯤 닫는다고 세상이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 하루 동안은 보리차 한 잔 들고 햇살을 바라보죠. 그래, 잘하고 있어.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으니까. 그게 제 하루의 감사예요. 이제 저는 발작이 무섭지 않아요. 그게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그럴 땐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 되니까요. 내가 조심하고 내 몸을 아끼면 이 병도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삶은 결국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낯설고 두렵고 억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나의 일부가 되죠. 이 병도 그래요. 이제는 제 삶의 한쪽에 조용히 자리한 친구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약을 챙기고 일기를 쓰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누군가는 평범하다고 하겠지만 이 평범함이 제겐 기적이에요. 병을 알고 나서 처음엔 가족에게 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괜히 아이들이 걱정할까 싶고 혹시 엄마가 이제 예전 같지 않다 생각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죠. 언젠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면 알아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병원에서 그러는데 나 뇌전증이래. 순간 공기가 멎은 것 같았어요.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봤죠.
엄마, 괜찮아요. 요즘은 다 조절된다잖아요. 엄마처럼 성실한 사람은 금방 좋아질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무섭고 외롭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려버렸어요. 그날 이후 가족은 제 일상의 버팀목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딸이 묻습니다. 엄마, 약 드셨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지켜봐 준다는 건 그 자체로 힘이 되거든요. 아들도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 혹시 일하다 또 쓰러지면 어쩌죠? 그래서 가게에 CCTV도 달고 비상벨도 설치해줬어요. 처음엔 그런 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마음이 든든해요. 가끔은 친구들도 찾아와요. 예전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던 친구들이 이젠 먼저 전화를 해요. 요즘은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웃음이 나요. 아프고 나서야 주변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하죠. 그 병 무섭다던데, 가까이 하면 안 된다던데.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요. 전 관리 잘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예전엔 그 말조차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숨겨요. 숨길수록 병이 나를 잡아먹는 것 같았거든요. 이젠 이 병을 내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 나 뇌전증이야. 하지만 나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젠 가족들도 병을 이해해요. 예전엔 내가 갑자기 멍해지면 놀라서 엄마 괜찮아요? 하고 달려왔는데 이젠 다 알아요. 잠시 쉬면 괜찮다는 걸요. 그 자연스러움이 참 고마워요. 가끔은 손녀가 제 약통을 가져다 줘요. 할머니, 약 먹을 시간이야. 그 아이의 맑은 목소리를 들으면 웃음이 나요. 이 병도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가게 단골 손님들도 알아요. 순자 씨 요즘 건강은 어때요? 이젠 괜찮아요. 약 덕분에 잘 지내요. 그렇게 웃으며 말할 때 예전보다 더 사람 냄새 나는 하루가 돼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플 때 진짜 가족이, 진짜 친구가 보이는구나. 그들의 관심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게 어떤 약보다 큰 위로가 된다는 걸. 그래서 요즘은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요. 뇌전증이 무섭다고요? 아니에요. 혼자만 싸우면 무섭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괜찮아요. 그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삶은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가끔은 그저 옆집 아주머니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요.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뇌전증이 내 인생을 흔들긴 했지만 그 덕분에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병이 내 삶의 일부라는 걸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요. 이 병이 있어도 내 곁에는 가족이 있고 내 안에는 여전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하루가 참 소중하게 느껴져요. 예전엔 그냥 지나치던 평범한 아침이 이젠 감사한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올 때 그 따뜻한 빛이 참 고마워요. 오늘도 무사히 일어났구나. 그 사실 하나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약을 먹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천천히 하루를 준비해요. 예전처럼 허겁지겁 뛰어나가던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젠 그보다 천천히 사는 삶이 더 좋아요. 가게 문을 열면 김치 냄새, 마늘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들어옵니다. 이 냄새가 제 삶이에요. 병이 와도 나의 하루는 여전히 이렇게 흘러가요. 손님들이 들어오면 순자 씨, 오늘 반찬 뭐예요?
오늘은 오이 무침이에요. 새콤하게 했어요. 그렇게 웃으며 대화할 때 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요. 가끔은 피곤해서 의자에 살짝 앉아요. 예전 같으면 나도 이제 나이 들었구나 하며 한숨 쉬었겠지만 이젠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 잠깐 쉬어도 괜찮아.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야. 발작은 여전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이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약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나 자신이 이 병을 알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병원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뇌전증은 꾸준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이 병은 성실한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병이에요. 약속을 지키고 몸을 돌보고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요즘 제 몸에게 말해요. 고맙다. 오늘도 버텨줘서. 괜찮다. 내 덕분에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속으로 매일 인사해요. 가끔 하늘을 보면 남편 생각이 나요. 영감, 나 이제 괜찮아. 이 병이 있어도 잘 살고 있어. 당신이 걱정하던 그 순자가 아니야. 이젠 강해졌어.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하곤 해요. 예전엔 병 때문에 세상이 좁아진 것 같았는데 이젠 그 반대예요. 오히려 더 많은 걸 보게 됐어요. 누군가의 아픔이 보이고 누군가의 눈물이 이해돼요. 이제는 병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해요. 뇌전증이요? 괜찮아요.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친구예요. 그 말을 하면서 나 자신도 위로받아요. 삶이란 건 결국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낯설고 무섭고 억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나의 일부가 되죠. 이 병도 그래요. 처음엔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았지만 지금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 친구예요. 오늘도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면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다는 생각에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집니다. 오늘도 발작 없이 잘 보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이젠 알겠어요. 완벽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평범하게, 무사히, 감사하게. 이 병이 내 인생을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삶을 더 깊게 만들어줬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폭풍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더 단단해진 내가 서 있죠. 그게 바로 지금의 나예요. 오늘도 저는 가게 불을 끄며 속삭입니다. 잘 버텼다, 순자야. 오늘도 무사해서 고맙다.